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장동 버스 최인식 대표님을 만나 뵙고 대장동 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장동 버스가 여의도에 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왜 여의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여의도에 요번에 그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우리 대장동 버스가 지금까지 이 그 대장동 버스 주범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나라가 위기에 왔지 않아요. 대장동 저 범죄자를 재판 지연으로 사법 카르텔에 힘을 입어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유력 당선 가능한 이제 대선 후보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장동 버스의 모든 그 광고 홍보물에 범죄자 대통령 안 된다 이렇게 써 가지고 여기 이 사무실이 여기 이곳 대장동 버스 있는 곳이 범죄자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자의 사무실이고 여기에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저희 독자, 행군의 TV 독자분들 중에는 대장동 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대장동 버스라는 게 어떤 의미, 상징성을 갖고 있고, 대장동 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장동 버스는 이 대장동 이 단군 일의 희대의 그 개발 인허가 사기 범죄 2021년 10월 달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서 대장동 비리를 온 국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비리의 주범, 천하의 대란의 주범, 사법 방탄의 주범, 범죄자 대통령, 지금은 대통령 후보까지 왔지만 이 상황을 끝까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범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대장동 주범이 지금 처벌되질 않고 있잖아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재판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대장동 버스를 계속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끌고 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네. 이번 6월 3일 대선 때까지는 일단 온 국민에게 범죄자 대통령의 천하대란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대장동 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동 버스 앞에 보니까 범죄자 대통령 안돼라는 이런 구호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장동 버스 옆에도 그렇게 범죄자 대통령 안 된다는 구호가 적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실명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 대통령 안 돼라고 이렇게 구호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선거법상의 이름을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그 문구가 범죄자 대통령 안 돼, 이거는 사용을 해도 된다 해서 대장동 버스 사면에다 모두 다 범죄자 대통령 안 돼 이렇게 이
게시물을 교체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 어려운 정책을 다 설명해봐야 알지를 못합니다. 이 홍보가 짧은 기간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 대통령 안대에 누가 안돼야 하는지는 온 국민이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대통령 안돼 이거는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 예, 그 누구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 유권 거예요? 해석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이 대장동 버스의 구체적인 이름, 사법방탄의 대상자 이름, 네. 그러니까 사법방탄의 주범, 네. 그리고 그 당 네. 이름이 당명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신고가 들어가니까 네. 선관위에서 예. 찾아왔어요. 아. 그래서 직접 선관위가 확인하는 가운데 네. 지울 거 다 지우고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문구가 네. 범죄자 대통령 안돼 이것만 남은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 대장동 버스는 지난번 대선 때도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그 당시에 그 장기표 선생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이 대장동 사건에 많이 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이슈로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장기표 선생님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장 선생님하고는 네. 뭐 저하고는 아주 오랜 벌써 한 5년 전에 그렇게 오래됐었어요? 저하고 이제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 그 시민운동, 이 민주화운동 여기에 나와서 이 부대에서는 장 선생을 계속 뵀으니까 네. 오래됐고요. 네. 이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정치인들이나 좀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대장동 그 비리와 관련해서 이슈화를 하고 싸우신 분이 장기표 선생님이셨고, 네. 장기표 선생이 그 싸움을 하셔서 벌금도 아마 큰 돈을 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표 선생이 제일 먼저 이 대장동 버스에 응원을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이 후원을 받아서 네네. 우리 대장동 버스에 네. 운영비를 좀 대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기표 선생님은 대장동 버스를 함께 한 분이다. 네네. 간단하게 돕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네. 함께 운영을 해왔다. 네. 젊은 시각과 함께 장기표 선생님도 우리 대장동 버스를 네. 직접 함께 운영했다. 이렇게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각 그 유튜브 말하시는 네, 젊은 시각 유튜브가 이제 많이 대장동 버스를 많이 네. 홍보를 하셨군요. 유튜브 중에는 가장 네. 먼저 네. 함께했고 젊은 시각의 구독자님들이 네. 우리 대장동 버스의 후원자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인사 한 말씀 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젊은 시각 우리 송교 대표가 지금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지 지금 네.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면회는 몇 번 갔습니다만 우리 네. 젊은 시각 구독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격려하시고 계신데 네. 안에서 송교 대표는 곧 나와서 뵙겠다고 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 프로를 통해서 네. 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 젊은 시각 송지효 대표님하고 구독자분들, 그쪽 구독자분들에게 안부를 전하셨군요. 예. 그 송 대표님도 빨리 문제가 해결이 잘 돼서 빨리 조속히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도 이 장 선생님하고 지금 한 40년 이렇게 이상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최인식 대표님도 과거에 이런 뭐 정의로운 운동, 사회운동 이런 걸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운동에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았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권위주의 유신 시대 말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다 민주화 운동을 다 했죠. 지금처럼 뭐 전대협 거쳐서 한총련이라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아니라 독재에 항거하는 모든 민주화 운동을 여야를 떠나서 다 함께 한 사이이고 거기에 뭐 저도 한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장기표 선생님을 만났었죠. 아, 그런 뭐 역사가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그 대표 그 지금 대선 후보이신데 그분이 성남시장 하고 하는 그 시절에도 성남에서 운동을 하셨나요? 그럼요. 우리 최인식 대표님께서 훨씬 전에 그거 훨씬 아마 전에. 이재명은 그때 검정고시 공부할 때 제가 성남에서 독서실을 했고 그렇습니까? 학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 그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죠. 그 성남에 대해서는 뭐 혼하시겠네요. 잘 알고 있죠. 저도 성남에서 45년 살았고요. 네. 이재명 예를 들어서 시장 당시에 저기도 후보도 거의 살았어요. 예. 같이 그래서 가족 간에도 잘 알고 형제 간에도 잘 알죠. 이재명 대표 그 대선 후보 쪽하고도 잘 아시고. 당시에는 당시에 알고 뭐 지금도 아는 거죠. 예. 거기서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왜 지금 이제 돌아서셔가지고 그 이재명 그 후보하고 이렇게. 나는 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긴 그런데 네네. 저는 뭐 어쨌든. 돌아섰다 안 돌아섰다 누구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늘상 대한민국 태극기 편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사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위기라는 게 체제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이 체제 위기에 반대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혹시 그 성남에 지금 뭐 동부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뭐 조직들도 있고 그것도 하는데 그런 활동하고도 뭐 연계 활동하신 적 있으신가요? 성남시는 초창기에는요. 경기 동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성남 자체적인 성남 지역의 주민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함께 그 당시에 지금 이 후보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민운동하고 그랬죠. 같이 하셨었나요? 네, 같이 다 했죠. 최인식 네, 대표님하고. 저도 거기서 시민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당시에는 그럼 이재명 성남시장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인가요? 그렇죠. 변호사가 이제 됐죠. 돼가지고 초임 변호사 할 때부터 이제 이 변호사는 그때 변호사로서 민변의 멤버로서 활동하면서 정치 지향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운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때는 이제 최인식 대표님께서는 시민운동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87 그 당시에는 거기에 그 지역 조직인 지역의 청년 제가 의장을 했죠. 아주 그냥 지역 밑바닥의 사회 운동가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었겠네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그러면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되기 전이니까 변호사 시절에는 서로 각밖에 같이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때로는 이제 같이 한 그룹에서는 안 했는데 다 알죠. 그 그룹 소속은 틀리지만 서로 뭐 지역에 좁으니까 다 아는 사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분이 대장동 사건, 결정적으로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결국은 저는 어떤 경우도 용납되어서 안 되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자기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런 이권을 몰아주어서 어마어마한 부정비리가 나섰고 벌써 6명 아마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6, 7명 되잖아요. 예, 7명입니까 지금? 예, 그런 됩니다. 상황에 이 큰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 사건이 인허가권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이게 정말 비리거든요. 네. 이 비리에 아직도 중심에 있는데 온갖 수단을 통해서 의회 입법 권력을 통해서 사법 방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 자체가 이것이 정말 대단한 불이다. 네.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정비리 사건이 반드시 저는 엄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버스는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성남시장이 되기 직전 변호사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고 같이 시민 활동도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셨는데 그런 인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나 국가적인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는 길을 갈라서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정의로운 편에 계속 서서 간다. 우리 진식 대표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아니 지금 같이 가서 뭘 한 적 없거나 갈라섰거나 예. 같이 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네.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인데 네. 개인적인 호불호 네. 뭐 이걸 떠나서 네. 부정부패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부정부패를 저지른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살 자격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의는 용서할 수 예, 없다. 그러면 불의와 싸우는 것이죠. 불의에 분노하지 않으면 부정부패 아닙니까? 예, 이런 예. 대표적 부정부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단군 역사상 이렇게 큰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부정비리 사건이 있었던 적은 있어요. 네. 그러나 불과 몇 백억, 커봤자 몇 백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조 단위의 돈이 지금 오고 간 인허가권을 매개로 한 부정부패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몇 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정치 환경에서 재판을 하면 재판 가려지겠습니까? 끝이 나겠습니까? 이승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걸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저는 마지막으로요.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계엄이라는 이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고 또 대통령이 2번째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엄과 탄핵을 만들어낸 반대편에 이것을 야기한 것은 거대한 입법 권력의 범죄자들이 뭉쳐서 사법 방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워서 결국은 계엄을 자초했고 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이 일을 원인을 제공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한켠은 책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물어야 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국민의 몫이에요. 범죄자와 범죄자 대통령이 일으킬 천하대란을 막는데 온 국민의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